스틱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번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스토리가 좀 이어지겠다 라고 생각했던 주제가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우선 취업 준비 시절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첫 직장을 얻은 지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인턴도 해봤고 알바도 해봤고 단기적으로 근무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취업을 한 건 2007년이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직장은 지금 19년째 다니고 있네요. 당시 저는 취업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지방대 경영학과 학생이었고, 솔직히 그렇게 두드러지는 경쟁력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과 뭔가 다른 점을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특별하거나 두드러지는 경쟁력이 없으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어떤 부분을 포장해야 되지?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부각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고 오히려 흔히 볼 수 있는 모범생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경영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뚜렷한 전문성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학부생 시절에 제가 그나마 재미있게 또는 집중해서 공부했던 부분은 재무 쪽하고 마케팅 쪽이었어요. 광고 공모전에도 나가봤고, 그리고 재무공학 관련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경영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 이를테면 생산관리나 인사관리 쪽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 정도만 이수를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투자나 마케팅이나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쪽에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반복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은 친구들이 정말 수백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끝에 제가 선택한 거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에 집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영어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언어라는 거는 한번 제대로 익혀두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죠.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가 불과 수십 년 전과 비교해도 너무나 빨라졌었거든요. 거의 20여 년 전 제가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이었던 제가 생각해도 그럴 정도였으니까 뭐 지금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잘 변하지 않는다. 한번 배워놓으면 정말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영어 학원을 가서 영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제가 중학생일 때 배우던 영어가 지금도 똑같이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건 한번 배워놓으면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지식을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제가 생각할 땐 물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영어를 아주 특별하게 더 잘해야겠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아주 단순하게 세웠어요. 머릿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입으로는 그 표현이 그 영어가 흘러나왔어야 한다라고요. 그건 마치 한국어를 하는 수준으로 영어를 해야 한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목표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영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자마자 저는 과감하게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유학원, 영국 문화원, 학교 정보들을 직접 사이트를 찾아가거나 해가면서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학연수는 대부분은 그냥 1년 여행하다가 오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성공하는 경우가 5%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관광지 위주로 차라리 어학연수를 가면, 아니면은 문화 생활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곳을 어학연수 또는 유학의 지역으로 설정을 하면 혹시 실패할지도 몰라도 뭔가 얻어오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조언을 해주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봤던 결과를 근거로 교육도시 리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있는 그곳입니다. 우선 리즈는 대학교가 많고 사투리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심하지 않아서 언어를 배우기엔 좋은 도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 유학원이나 어학원에서는 광고되는 여러 유명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에 해당하지 않아서 한국인 유학생들과 어학 연수생들에게 노출이 거의 안 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없는 곳이었다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즈를 선택을 했고 영국 전역에 있는 수십 개의 학교에 직접 지원서를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리즈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피소드들이 좀 많아요. 당시 준비 과정들은 정말 나중에 제대로 한번 소설을 써볼까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런 학교들의 오퍼를 다 보내고 받은 카운터 오퍼가 있었는데 리즈에서도 여러 군데 학교에서 오퍼를 받았고요. 어디가 괜찮은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다니던 학교에 영문과 교수님들의 이력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다짜고짜 이메일을 보내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뵙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꿈 등을 아주 당돌하고 강단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너무나 드라마 같은 순간이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리즈에 있는 대학교 중에 한 군데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비행기를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전 심지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거였는데 그렇게 생애 최초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에서 환승을 하는 거였는데 스키폴 공항에서 리즈로 가는 비행기를 제가 그 당시에 못 구했나 없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공항으로 들어갔고요. 맨체스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기차를 타고 리즈로 갔었습니다. 이 과정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때 아마 유튜브가 있었더라면 정말 유튜브 각 나오는 컨텐츠가 많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영국에 도착을 하고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준비를 했고 이제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영국에서의 각오는 조금 극단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사람의 혀를 내 것과 바꿔 끼워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영어를 잘하겠다. 심지어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영어를 잘해서 오겠다라는 각오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그만큼 간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상상 이상의 노력과 훈련을 하는데 거의 유일한 동기였었습니다. 저는 영어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오직 영어로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언어는 머리로 공부하는 것보다 몸으로 익히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었었거든요. 우선 하숙을 시작을 했고 학교에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레벨 테스트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영어를 배웠으니까 아주 간단한 표현들은 전부 다 영어로 할 수 있었고요. 벙어리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중간반에서 바로 아래 단계의 반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이었는데요. 물론 이때부터 제가 했던 노력들, 보냈던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집요한 훈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결국 저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영어 공부는 단순한 시험 대비용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자격사항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배경이 없어도 한 가지에 몰입하고 훈련한다면 충분히 그 기회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훈련의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이만큼까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영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부터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그냥 저의 어떤 비정상적인 상상 이상의 노력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싶은 그 어느 분이 계시다면 실제로 저렇게 했던 사람이 있구나, 저게 정말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정말 하면 저만큼이 되는구나, 이 정도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tick to doing. 감사합니다.